남자 아이돌은 제가 왜 여자만 아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남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음악 전문가가 전혀 아닌데 이걸 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임진모 씨를 모셔야 돼. 이게 참. 임진모 씨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거 패스해야 되나 봐, 이거. 나 이거 지금 뽑으면서 내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 아니 뭐 했거든요. 그런 건 있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 그건 더 치명타 아닙니까? 아니, 자, 랭킹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에코프로 BM 하나 하고 나니까. 질이 다 빠졌어. 다음 거 하고 싶지가 않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또, K-팝, 요즘 다시 한번 또, 네.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7개의 증권사에서 러브콜을 보낸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네. 최고 목표가 34만 5천 원, 그리고 최저가 31만 5천 원. 그렇지, 이래야지. 뭐 어떤 건 44만 원이고 어떤 건 20만 원보다 훨씬 낫네요. 자, 그래서 하이브 관련하면은 사실 맨날 나오는 게 BTS. 네. BTS인데 요즘은 뉴진스도 많이 하죠. 동생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BTS만이 얘네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뉴진스도 있고 다른 좋은 저 팬입니다. 하여튼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BTS에 대한 리스크는 줄고 경쟁력은 확보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하이브의 전략을 잘 쓴 것 같아요. 멀티 레이블 전략을 잘 쓴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영어 쓰시네. 멀티 레이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네. 지금 하이브라고 알고 있는 뭐 뉴진스, 네. 그 다음에 뭐 르세라핌. 네, 맞죠? 그리고 또 누구 있나요? 남자 아이돌은 제가 왜 여자만 아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있고, 그 있나요? 세븐틴 있고, 맞다. 트바투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근데 얘들이 옛날 BTS처럼 하이브에서 직접 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레이블이 있고 그 레이블에 하이브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될성 부르면 하이브가 데려와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식이라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돈도 좀 적게 들고. 그럼요. 키우는데 얼마나 돈 그렇죠. 듭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어쨌든 하이브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서로 윈윈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레이블 입장에서도 여기서 자기 소속 가수도 얻는데 미국 같은 데 진출 잘 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략은 잘 짠 것 같아서 뭐 경쟁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BTS 원팀 어찌 보면 소속사였다면 이제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뉴진스도 성공했고 나머지 그룹들 특히 뭐 미국 내에 또 지금 걸그룹을 지금 또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 애들로만 돼 있는. 네,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도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BTS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아미들은 슬프겠지만 또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또 이렇게 앨범을 냈는데도 맞죠. 정말 뭐 전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렇죠. 잘하니까 맞죠. 한번 테스트 겸 해봤는데 되게 잘 된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면은 또 하나의 플랫폼,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위버스라는 게 있어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이게 진짜 덕이라면 가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하던데 유료화가 지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악재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유로 쪽으로 가려고 개선 중인 것 같은데 실적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 거 보세요? 하이브의 멀티풀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위버스거든요. 돈이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덕심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가 결국 굿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실적화할 수 있는 게 위버스니까 잘한 거죠. 그렇죠. 이쪽에 관련된 부분은 뭐 좋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게임으로 따지면 아이템샵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유료 아이템샵. 네, 유료 아이템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멀티풀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출시가 뭐 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안 됐나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긴 할 거군요. 네, 무조건 하겠죠. 이게 돈이 된다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어설프게 나오면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팬심을 가지고 팬심과 돈심 요 중간을 잘 나눠야 되거든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설프게 해버리면 오히려 팬심이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자극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하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 오빠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회사에서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냐? 우리의 덕을 방해하냐? 아니 그런 거죠. 우리를 뭐 그냥 뭐 돈 나오는 기계 ATM기로 알아? 뭐 이런 거. 그럼 안 되죠.
지금 그런 맞지만, 몇몇 그런 아이돌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 지금 요즘에 또 팬들은 또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진짜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음악 전문가가 전혀 아닌데 이걸 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임진모 씨를 모셔야 돼요. 아, 이게 참, 이게 여기, 뭐요? 여기 신안에서 여기 I love K-pop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음악을 잘 모르지만 들어보면은 전국이 이번에 냈던 그런 내용 새로운 곡들을 들어보면 네. 우리나라 K-팝인 건 알겠는데 되게 뭔가 우리나라 K-팝 같지 않게 뭔가 좀 미국물이 많이 맞죠. 섞여 있다 이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는 미국을 또 재패를 해야 돈을 또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경쟁력은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진짜 이건 임진모 씨. 임진모 씨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거 패스해야 되나 봐, 이거. 나 이거 지금 뽑으면서 내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이거를 보면 알죠. 스코어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스코어가 잘 나온다라는 건 잘 먹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스코어가 안 나오면 아무리 뭐 BTS라 하더라도 BTS 속된 말로 이제 BTS 후광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안 먹히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건 잘 먹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미국의 팝이 약간 K-팝화 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대박. 역으로 되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순간인가 뭐 K-팝 그다음에 그냥 팝 이런 거에 경계선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크게 경쟁력은 계속 가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쪽 전문가가 음악 평론가가 아니라서 그렇죠. 이건 임진모 씨에게 한번 물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섭외 좀 해주세요. 어쨌든 또 뭐 앞에 어려운 말 썼듯이 뭐 멀티팝 뭐 이런 거 쓰실 겁니까? 자, 어쨌든간. 그렇다면은 문서진 대표 입장에서는 엔터 중에서 얘가 탑픽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요? 오케이, 거기까지. PER이 241배. PBR이 3배. 네. PBR은 1 이상이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 PER은 무슨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241배인데 네. 업종 내에서도 이 정도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거 보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코프로가 왜 비싸냐고. 또 그거예요? 야, 이거 보면 에코프로 왜 아니 비싸? 뭐 우리 하이브 잘하죠. 예, 사랑합니다. 이걸로 사랑해요. 막 이야기하는데 예. 비싼 게 맞죠. 엄청 비싼 게 맞죠. 왜냐면 지금 어차피 PBR은 볼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엔터니까 네. 산업이 어차피 자산이 많은 회사는 아니고 대부분 무형 자산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PBR은 볼 필요는 없고 PR이 240배를 받을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BTS, 뉴진스, 뭐 멀티레이블, 위버스 이런 것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뭐라 그래 지금 이거 대부분의 이 엔터 쪽 커버하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게 잘 말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요? 팬심을 약간 담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 그건 더 치명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엔터는 더 다른 것보다는 통계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을 자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은 딱 실적이라든지 뭐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건 좀 그런 거 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진짜 팬심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비싼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하이브는 너무 비싸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보다는 저는 SM이나 아니면 JYP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밸류적인 부분도 그렇게 높지 않고 특히 그러면 뭐 우리나라 K-팝이 하이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SM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에스파. 에스파도 있고. 또 객관성을 잃어가시네요. 또 아닙니다. 우리 지인의 연구위원처럼.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색하시네요.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4세대 여자 아이돌 중에 알겠습니다. 선도 물량이 가장 많은 아이돌이 그렇군요. 에스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에스파는 NCT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보이그룹 중에. 그런 쪽 유일하게 아는. 그다음에 뭐 JYP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계속 실적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면 싸다. 제가 만약에 엔터를 할 거면 하이브보다는 오히려 성장성도 동일한 JYP나 SM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이브 안 사죠? 네, 저는 안 삽니다. 하이브 안 사겠습니다. 스톱.